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조선해양 기자재에서 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서원영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조선해양 기자재 기업이 중심으로 해서 사우디 시장에 좀 어떻게 진출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그동안 저희 연구원에서 연구한 그 내용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순서로는 이제 사우디 시장에 벤더 등록하는 전략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저희가 외국에서 그 공장을 같이 사우디하고 투자해야 되는 조건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관리했으면 좋을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우디 2030 로컬라이제이션 정책은 대략 이런 내용과 같습니다. 다만 이 내용을 제가 좀 상세하게 설명 안 드린 이유는 제 뒤에 이제 세션에서 다른 분들이 좀 세부 내용을 설명을 드릴 거라서 저는 이제 일반적인 내용보다는 오른쪽 그림에서 이제 보시다시피 지금 IMI 조선소 위치가 동그랗게 저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 위치는 지금 대략 사우디 이제 중화공업 단지가 위치해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한국으로 치면 울산이나 이제 여수 같은 그런 중화공업 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위치에 이제 IMI 조선소가 이제 들어오게 돼 있고 그 근방에 저희 기업들이 현재 진출하게 되면 이제 사우디 법인과 우리 기업들이 같이 사업할 지역이라고 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위치에서 약간 서남 쪽에 이제 사우디 수도도 있고요. 그래서 비즈니스 환경 측면에서는 그나마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할 부분은 HHI 현대중공업이 IMI 조선소에 20% 지분을 참여를 해서 현재 조선소를 지금 짓고 있는데 열심히 참여를 하고 있고요. 나중에 운영하는데도 현대중공업에서 여러 이제 역할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 일환으로 저희 연구원에서 현대중공업 같이 그리고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 협동조합 그다음에 무역진흥공사하고 그동안 준비한 내용과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포커스를 좀 맞추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인 저희 기자재 업체, 이제 큰 업체들 말고요. 작은 기업들이 현지에 있는 기업들과 공동으로 합작법인을 설립을 할 때 필요한 행정 절차와 기간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전체 이제 도식화되어 있는 부분을 이제 참고하기 좋으시니까 제가 이렇게 기재를 했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뒤에 부분에 상세히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제가 여기서는 좀 스킵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연구원 입장에서 우리 기자재 업체들이 그러면 사우디 현지에 진출을 할 때 사우디만 바라볼 것이냐, 그거는 저희도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현지 진출을 했을 때 주변 국가들하고 어떻게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저희가 사우디 진출하는 지역이 주변에 비즈니스를 하는 환경에서 좀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도 같이 좀 검토를 했었고요. 그리고 뭐 여기에 지금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조선소에 지금 LNG선을 지금 대략 발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카타르가 IMI 조선소 인접한 곳에 있고요. 그리고 바레인이라든지 그 밑에 나와 있는 국가들한테도 사우디 입장에서는 그 종교적인 측면에서 지금 사실상 맹주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국가들하고 같이 협력을 하는데도 좋은 위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 한국 기업들이 큰 기업들은 사우디 쪽에서 많이 이제 활동을 했지만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현지에서 오랜 시간 걸리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그런 악조건 때문에 사실 쉽사리 진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래도 기회라고 보고 있는 부분은 현대중공업이 사우디하고 같이 이제 조선소를 앞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 한국 비즈니스 조건에서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하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술적인 관점에서 그럼 우리 기자재 업체들이 벤더 등록하는 부분이 가장 문제가 사실 됐습니다. 그 앞에서도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가 해양 플랜트 쪽에서도 이제 사업을 많이 하기 위한 노력을 했지만
쉽지 않았던 이유가 벤더 등록하는데 필요한 그 역량이나 그런 부분은 좀 준비가 안 돼 있었던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많은 이제 자원과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포커스를 맞추는 이유는 결국 아람코라는 기업이 지금 IMI 조선소의 이제 주주로 돼 있으니 경영은 아람코에서 이제 하게 될 텐데요. 아람코는 주로 오일을 생산하는 플랜트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기자재 기업이 나중에 소싱을 하고 벤더 등록에 관련된 심사를 할 때 기본적으로 플랜트 회사에 납품하는 그런 시스템 기준으로는 처음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조선소에 납품하는 그런 형태로 준비하는 부분으로 하다가는 저는 좀 쉽지 않다고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현지 이제 나중에 벤더 등록 요건이나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선 그쪽에서 편한 방식대로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부분,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적인 이제 측면에서 보면 아람코 벤더 레지스트레이션이 되게 되면 다양한 기회가 많이 생긴다는 부분은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고요. 근데 가장 관건은 결국에는 지속성입니다. 해외 발주처에 저희가 벤더 등록을 하는데 들어가는 시간과 그 뒤에 사업을 지속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3년부터 10년 정도 걸리게 되는데,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그 투자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다 보니까 이제 진입하기가 사실 힘들었는데, 지금은 현지에 우리 한국 정부하고 저희 연구원도 물론이고 이제 현대중공업도 현지에 지금 사업을 한다고 진출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지속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사우디 입장에서도 한국 업체들이 이제 진출할 때 관심을 가지고 지금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 세션에서 상세히 더 설명드릴 겁니다. 그럼 저는 이제 사우디 쪽에 저희 기자재 업체들이 진출을 할 때 주로 어떤 거를 포커스를 맞춰줘야 되겠다 그냥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 결국 사우디에서 요구하는 거는 비전 2030에 대한 부분 때문에 한국 업체들도 똑같은 사실 조건의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에서 저희가 무슨 기자재를 이제 도입을 한다는 아니면 어떤 기술을 도입을 할 때 우리가 기자재 국산을 하기 위해서 기술 도입해달라 요청하는 것처럼, 반대로 사우디 입장에서도 저희가 제품을 생산만 해서 수출만 하는 것보다는 지금 제조 육성 정책에 따라서 사우디에서도 이제 기술 이전이라든지 아니면 현지 생산을 해달라는 요청이 지금 익티바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요건은 저희가 만족하지 않은 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우디의 특별한 환경 조건 때문에 이제 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추후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저희 대기업이나 EPC들은 이제 설계 중심에, 그리고 기자재 조달 부분에서 현지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굳이 한국 기업 제품을 굳이 써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생산성을 높이고 좋은 이제 자재를 써서 그 공기를 맞추고 현지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맞추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업체들이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렇게 큰 필요성을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저희 조선소 입장에서는 좀 상황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현대중공업은 20% 지분을 참여했다는 건 말 그대로 저 조선소가 잘 돼야 현대중공업도 같이 잘 되고 저희 기자재 업체들도 잘 되는 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이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그 관심을 가지고 여러 기자재 업체들이 현재 진출할 때 필요한 이제 사항들, 그리고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저희가 예측을 해서 그런 문제가 만약에 발생이 됐다 그러면 저희가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람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들 이제 등록이나 마케팅 전략이 결국에는 IMI 심사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밑바탕으로 해서 이제 사우디 쪽에서 바라보는 관점으로 저희가 거기에 좀 맞춰줘야 지속적으로 사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제가 첫 이제 강연하니까 제가 포커스를 맞추면 저는 이제 연구원에 기자재 기업들을 지원하는 기관에 있으니까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지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산하통상자원부 이제 산하에 저희 소속된 연구기관이고요. 사우디 아람코 네트워크라든지 사우디 진출하는 기업들을 도와주기 위한 정책을 만드는 것은 저희 정부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연구원은 지원 내용은 서로 기술 협력에 대한 부분을 저희 연구원에서 조사를 하고 수요를 발굴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 평가는 저희 연구원의 또 고유 역할이기 때문에 일단 초기에 우리 기자재 기업들을 수출할 때 여러 가지 이제 국제 인정이라든지 또 현지에서 성능 평가를 만족해야 되는 요구는 요구를 할 때 당장 현지에서 저희가 시험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고려하에 우리 한국에서 시험 평가 받은 그런 성적서라든지 인증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사우디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저희 연구원에서 주도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메어와 코트라는 이제 이 안에서 약간 나뉘기는 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설명드리면 어쨌든 큰 이제 주의기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 기자재 공업협동조합이랑 무역진흥공사에서는 우리나라 기자재 업체들이 현지 진출을 할 때 그 법인 설립이라든지 현지에서 어떤 아이템이 좀 시장성이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사업성이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을 조사해 주는 부분이랑 그리고 투자법이 아니 그 투자를 해서 법인을 설립을 할 때 여러 가지 제반 이제 행정사항은 또 사우디 쪽은 또 어떨지는 이제 잘 모르실 테니 저희 이제 코메아 사우디 지사에서 그런 부분 또 도와드릴 겁니다. 그럼 이제 현대중공업도 저희하고 같이 공동으로 머리를 맞대고 있는 부분은 그럼 저희 기자재 업체들이 현재 이제 성공적으로 진출해 있어야 그 사우디 아이마이 조선소에서도 기자재 공급을 원활하게 적시에 그 탑재를 해야 공기를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제반 사항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은 서포트해 주시는 부분은 서포트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의 주도적인 역할은 그래서 인증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메인으로 해서 다양한 부분을 저희가 지원해 드릴 계획입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그래서 저희 이제 이런 지원 이제 1년의 이제 프로세스를 해서 이렇게 좀 도식화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초반에 저 코메아랑 이제 코트라가 처음에 이제 브랜치 설립을 하실 때 그리고 사우디 현지에 있는 분들이랑 합작 법인을 만드실 때 비즈니스 타당성 조사를 이제 먼저 수행을 해주실 거고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담당을 하니까 현지에서 필요한 기술이나 현지에서 필요한 또 이제 기자재에 대한 요건들을 현대중공업의 지원을 받아서 요구 사항을 저희가 좀 캐치를 해서 기자재 업체들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안을 같이 이제 머리를 맞대고 안을 짤 거고요. 그리고 테스트는 저희 주요 영역과 저희가 진행할 계획이고요. 그러면 실제 현지에서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사막 조건이고 좀 생산하는 이제 환경이 한국하고는 좀 다를 테니 어떻게 이제 좀 R&D를 진행하면 좋을지 그리고 생산 역량을 강화시킬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연구 개발을 공동으로 이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에서 비즈니스 서포트하고 트레이드 서포트하는 부분은 저희 한국조선해양 기자재 공업협동조합의 사우디 지사랑 그다음에 저희 무역진흥공사가 이렇게 도와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런 형태로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꼭 저희뿐만 아니라 코메아나 코트라든 편하게 필요하신 곳에 연락을 하셔서 도움을 요청을 하시면 HHI의 그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같이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좀 설명드리는 이유는 오늘하고 내일 지금 기간도 똑같습니다. 지금 사우디 현지에서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하겠다는 회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우디에서도 우리 한국에서도 지금 디지털 하겠다고 지금 화두가 돼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사우디 현지에서도 생산 현장에 무수히 많은 그런 공장이나 그 제조업 현장을 생산성을 좀 개선시키고 디지털을 접목해서
좀 혁신을 취하겠다는 그런 움직임이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진행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결국 우리 기자재 기업들이 사우디 현지에 모두 다 있는 거 다 정리하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도. 그러면 몇 분 정도 파견을 보내신다든지 현지의 생산 이제 인력들이 우리나라 사람이 된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래서 여러 이제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이 일을 하게 될 텐데 같이 모여서 그러면 커뮤니케이션 문제는 반드시 발생되게 돼 있고요. 그럼 거기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 이런 부분을 좀 연구를 하고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3D 디지털 트윈 기반으로 해서 생산 관리 시스템을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좀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 이제 만약에 기자재 그 품목이 그 안에 부품까지 다 포함해서 100개가 된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 안에서 실제 만약에 50개 정도까지 진행하면 프로젝트 50%가 진행이 된 건데 거기에 대한 부분을 그 엑셀이나 그런 거를 활용하지 않고 인터넷 기반에서 온라인 상에서 그 품질 검사한 결과나 아니면 제3자 최종적으로 검사관들이 검사한 결과를 이제 기록을 했을 때 색깔이 바뀌는 형태로 해서 그게 프로젝트가 관리가 되도록 이제 그렇게 구현해 드리는 것이 일단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기업들이 문제를 또 겪고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일단 담당자들이 자주 바뀐다는 겁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이제 근속 연수가 쭉 길게 되면 이게 프로젝트 연소성이 생겨서 중간에 큰 문제는 안 생기겠지만 일단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그러면 근무자가 바뀌더라도 어떻게 프로젝트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여기에 녹아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플랜트를 발주하는 쪽에서는 주로 이제 소스 인스펙션이라고 해서 이제 소싱한다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 기자재를 납품을 했을 때 이 기자재가 잘 작동이 되는지 그리고 여러 요구 사항에 따라서 잘 만족을 했는지 1년에 검사를 수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수행에 당연히 통과가 되지 않으면 좀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왼쪽에 보시다시피 이제 조달하는 이제 책임자들이 이제 소스 인스펙션을 이제 하게 되는데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 같이 참여를 해서 이런 이제 소싱 업무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해외 프로젝트에서 한국에서도 현지 사항을 어떻게 그런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를 좀 봤을 때 좀 이미지로 좀 돼 있으면 그래도 좀 보기가 편하고 또 관리하기 쉽지 않을까. 그리고 그 기반에 ERP 시스템까지 같이 녹여낸다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적은 인력으로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저희가 포커스를 맞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이렇게 예시로 하나 들었습니다. 히트 익스체인저를 검사를 할 때 발주처나 그리고 내가 만들어야 되는 입장이나 그리고 제3자나 어쨌든 이렇게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부터 25번까지만 해도 지금 너무 아이템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런 업무를 어떻게든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저 플랜트 업체들을 상대로 할 때 해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든.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저희가 나가서 중소기업 적은 인력이 몇 명이 나가서 해내는 게 가능할까? 그건 저도 쉽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이걸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 그러면 이제 좀 부가적인 요소들, 디지털로 적용을 해서 최대한 사람이 커뮤니케이션 없이도 그림만 보고 아니면 절차서에 따라서 업무를 진행을 하게 되면 노스는 많이 줄일 수 있을 거라는 일단 전제하에 이런 부분을 연구를 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케이스로 이제 이 부분을 준비했습니다. 이런 이제 플랜트에 올라가는 이런 이제 설비를 하나를 두고요. 그러면 실제 저희가 1번부터 9번 정도까지는 생산할 때 이제
인증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용접이죠. 용접에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제대로 잘했는지에 대해서 검사를 받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번부터 23번까지는 실제 그 현장에서 설치를 하고 시운전을 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예, 사실상 세팅에서 문제없이 바로 운영되는 경우는 거의 안 생깁니다. 그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했을 때 그러면 트러블 슈팅 어떻게 저희가 그럼 기술 지원을 잘 해낼 것인가를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국에서나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도와주고 있는 많이 있을 때 그렇다고 사우디에 다 들어가서 일을 하실 수는 없으니 그러면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 온라인 상에서 직관적으로 이제 저런 아이템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면 좀 더 나은 비즈니스 환경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고민으로 진행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각각의 아이템에 이런 이제 검사 보고서들, 품질 검사 보고서인지 제3자 뭐 성급이라든지 아니면 감독관들이 최종 승인을 이제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이제 저희가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 왼쪽에 대략 이제 저 정도 되는 아이템들이 있는데 어느 한 아이템에 최종 이제 보고서가 등록이 되고 그 등록된 아이템별로 이제 승인이 떨어지면 이 아이템은 이제 별 문제 없이 검사까지 완료됐으니 그러면 현재 저기 이제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있는데 만약 50개가 저게 완료가 됐으면 현재 공률이 저 정도구나. 그러면 한국에서도 저 최고 관리자들이 현장에서 이제 저런 데이터를 입력하는 그 실시간으로 현재 여기까지 되고 있구나. 그럼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저 보고서를 바로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이제 장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실제적으로 현장에 적용했을 때 왜 제가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굳이 저희가 멀리 안 가도 우리나라 조선소에서 다 겪고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현장에서도 겪고 있는 문제이실 거고요. 결국에는 그게 여기서 먼저 한번 해결이 되고 나면 해외에서는 어쨌든 더 악조건이 텐데 한국에서 먼저 이 부분을 선결을 하고 외국 나가서도 이게 가능하도록만 되면 저는 나중에 사업을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D 모델링 잉크상에 가장 쉬운 것부터 하자는 겁니다. 저희가 생산 프로젝트를 관리를 할 때 생산 현장에 속된 말로 뭐 놀고 있다는 분들이 이제 많다는 얘기를 좀 들어보셨을 텐데 결국에는 생산 관리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일에 맞는 사람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 연락을 해서 즉각 조치를 요청을 해야 되는데 전화 돌리다가 보고요. 이거 누가 하는지 그러다가 시간 이제 보내는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비생산적인 요소들을 줄이는 것만 하더라도 정말 저희는 생산성이 높아질 거라고 일단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현장에서 겪는 문제들이죠. 그래서 이 3D 화면상에서 그런 생산을 이제 담당하고 있는 회사들의 정보도 이제 바로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ERP 측면에 여기에 대한 이제 자원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리고 이 프로젝트 비용이 지금 얼마나 소요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각 이제 아까 아이템별로 이제 여러 정보를 입력을 함으로써 이 프로젝트가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된다면 이런 화면을 이제 고객이 이제 직접 저희가 이런저런 설명할 필요 없이 여기 들어와서 보도록만 하더라도요. 고객하고 그냥 쓸데없는 커뮤니케이션 할 필요도 이제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포커스를 좀 맞춰줘서 저희가 이렇게 진행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비 자사 및 예지 보전 관리라고 제가 이렇게 좀 기재를 해놨는데요. 그럼 저희 기자재 업체들 입장에서 또 안 좋은 케이스가 저희도 이제 한 번씩 그런 연락을 받거든요. 이거 니네 10년 전에 니네가 만들었는데 이거 유지보수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찾아달라. 어떤 경우에는 업체가 없어진 경우도 있고 아니면 수소문을 하더라도 이게 생산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전혀 모르는 경우가 대반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자동차를 만들어서 파는 것보다 유지보수로 해서 부품 교체하는 비용이 사실 수익성이 더 생기는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만들어서 조선소에 납품하는데 너무 사실 열중하다 보니까 그것만 해도 사실 이제 여력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비즈니스 환경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유지보수 관리 시장에서도 충분히 우리 기업들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이제 기록을 다 관리를 이제 할 수 있고 이 정비 이력이라든지 우리 아이템에 대한 특정 정보를 온라인상에서 관리할 수 있다면 뒤에 우리 회사에 누가 들어오더라도 이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빨리 캐치를 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대응 시스템입니다. 결국에는 고객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어야 신뢰가 쌓이게 되고 그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지속적인 부분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기자재 업체에서는 왜 필요할까 이제 보니까 3D 모델링을 이제 해야 되는데 직접 라이센스를 도입을 해서 사기에는 조금만 하면 되는데 이거 사서 쓰기에는 너무 고비용이고 1년 동안 라이센스 비용 유지하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튜브처럼 온라인에서 누가 3D 모델링을 만들든 그 3D 모델링을 만든 것을 디지털 변환을 통해서 웹 베이스로 3D 디지털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술 개발이 완료되어 있고요. 서비스도 지금 제공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안 돼 있는 부분은 IoT, 그러니까 센싱은 3차원 상에서 온라인상에서 바로 처리가 되는지는 아직 그 부분은 안 돼 있지만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지금 기술 개발을 한창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결과가 나오면 그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마지막으로 제가 요 한 말씀을 이제 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앞선 강연, 그러니까 기술 강연에서도 디지털라이제이션을 이제 많이 강조를 하셨고 이제 계속 발주처 사우디 입장에서도 지금 그 부분을 강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우선 한국에서 이런 이제 디지털 관련된 부분을 먼저 선결을 하고 해외 쪽에 진출을 하게 되면 좀 더 좋은 사업 성과가 날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